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대한 알짜 정보를 제공하는 나이스한 부동산 TV입니다. 신혼부부나 1, 2인 가구분들이 가장 많이 찾으시는 평수가 24평형, 25평형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를 매매로 갔을 때, 전세로 갔을 때, 월세로 갔을 때 매달 나가는 비용을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유형이 가장 이득인지도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대상은 인천 상곡동의 신축 아파트를 기준으로 잡았어요. 신축 아파트 매매 가격은 현재 5억 정도, 전세 가격은 3억 4천, 월세 가격은 보증금 3천에 월세 130만 원 정도로 잡고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를 알아볼게요. 월세는 처음에 들어갈 때 보증금이 현금으로 3천만 원이 있어야 하고요. 월세로 130만 원을 매달 지불을 해야 합니다. 월세는 말 그대로 해당 호실을 사용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130만 원이 이제 소득공제를 제외하면 그냥 매달 나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보증금 3천만 원을 은행에 넣어 놓는다면 예금이자조로 매달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기회비용이 날아가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이것도 비용을 소비하는 걸로 보려고 하는데요. 보증금 3천만 원을 은행에 넣는다면 예금이자를 3%로 계산을 했을 때 1년에 90만 원, 매달 7만 5천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나가는 비용으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월세 130만 원이 발생이 되고요. 거주하면서 관리비가 나가게 될 텐데요. 관리비에는 일반 관리비 같은 거, 그리고 냉방 비용, 난방 비용, 가스 사용료, 수도 사용료, 전기 사용료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매달 달라요. 여름에는 에어컨 많이 쓰면 많이 나오고, 겨울에는 난방 많이 쓰면 많이 나오는 거긴 한데, 일반적으로 한 달에 20만 원 정도가 나간다고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비교를 위해서 20만 원 정도로 잡을게요. 그러면 이제 한 달 동안 나가는 비용은요, 보증금 기회비용 7만 5천 원에 월세 130만 원, 그리고 관리비 20만 원을 더한 15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전세로 거주하는 비용을 한번 알아볼게요. 전세 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진짜 흔치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80%를 받는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3억 4천만 원의 20%인 6,800만 원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겠죠. 6,800만 원은 똑같이 기회비용을 적용을 해서 예금이자 3%로 계산을 했을 때 1년에 204만 원이 나오고요. 월 17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27만 원을 나가는 비용으로 잡고요. 그리고 3억 4천만 원의 80%인 2억 7,200만 원을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요즘 정부 지원인 버팀목이나 중기청이 아닌 일반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요, 한 4%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4% 정도로 계산을 했을 때 월 90만 7천 원 정도가 이자로 나가게 되는데요. 전세 이자도 은행에 돈을 빌린 대가로 은행에다가 비용을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소득공제를 제외하면 그냥 나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관리비는 똑같이 20만 원 정도를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전세로 거주했을 때 나가는 총 비용은 월에 예금이자 17만 원, 대출이자 90만 7천 원, 관리비 20만 원을 더한 12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매매로 거주하는 경우를 한번 알아볼까요? 매매의 경우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은 주택의 80% 정도를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60에서 70% 정도를 대출을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60%를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매매 가격 5억에 40%인 2억 원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2억 원의 기회비용, 예금이자는 3%로 계산했을 때 연간 600만 원이고요. 월 50만 원의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억이 있고 3억을 대출을 받았을 때
3억은 일반적으로 원리금 균등 상환을 통해서 그 대출 상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율 4%, 만기 30년으로 계산을 했을 때 매달 143만 원 정도를 지불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 일부는 이자고 일부는 원금 상환이 들어가는 건데요. 원금 상환하는 비용은 월 45만 원, 이자로 나가는 비용은 98만 원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달 나가는 비용은 98만 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관리비가 20만 원이 더해지죠. 그러면은 매매로 했을 때 매달 나가는 비용은 2억의 기회비용 예금이자 50만 원에 매달 나가는 이자 비용 98만 원, 그리고 관리비 20만 원을 더한 168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입주 시 필요한 목돈은 월세가 가장 적어요. 월세는 3천만 원이고요. 전세는 그 다음 6,800만 원이고 매매는 2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로 매달 없어지는 비용을 먼저 비교를 해보면 전세가 가장 나가는 비용이 적어요. 그 다음은 월세, 그 다음은 매매입니다. 2년 동안 나가는 비용을 계산을 해보면요, 전세는 3,064만 원, 월세는 3,780만 원, 매매는 4,032만 원 이렇게 나오네요. 가장 저렴하게 나가는 전세와 비교를 해봤을 때 매매는 약 1,000만 원의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을 매매를 하시면 취등록세 등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약 2년 후 집값이 2천만 원이 오를 거다라는 자신이 있다면 매매로 가는 게 이득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2천만 원이면은 매매 가격 5억에 한 4%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2년에 4%니까 1년에 2% 정도 오른다라는 자신이 있으시면 매매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될 것 같네요. 목돈이 없으면요, 어쩔 수 없이 월세를 가셔야 됩니다. 물론 매달 나가는 비용이 많기는 하지만 그거를 아껴서 목돈을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목돈이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가 되면 전세로 가신다라고 하면 한층 더 저축을 할 수 있는 그 속도가 더 붙게 되겠죠. 이제 목돈이 2억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집값이 2년간 2천만 원 이상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으시면 그때는 이제 매매로 가시면 됩니다. 매매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목돈을 모으는 건데요. 2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 만약에 월 200만 원씩 저축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1년이면 2,400만 원, 10년이면 2억 4천만 원이 되겠네요. 그럼 약 8년 정도 저축을 하시면 2억 원을 모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200만 원을 저축하는 게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제 꾸준히 저축을 하셔야 아무리 멀리 있는 거라도 손에 잡힐 듯한 미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저렴한 집을 찾으신다고 하면 이제 조금 덜 모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 대출 대상이시라고 하면은 집값의 80%까지도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잘 따져보시면 되세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네, 오늘은 세 가지 거주 형태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숫자로만 비교했기 때문에 삶의 질이나 내 집이 가져다주는 만족감 등에서는 비교를 전혀 하지를 못했어요. 이건 한번 자세히 따져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거주 형태가 어떤 건지를 계산을 해보시고 그에 맞게 거주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이스한 부동산 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